안녕하세요. 닥터 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원장님, 저 성형하면 대박 날까요? 제 얼굴 성형하면 대박 나는 얼굴이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환자분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 전문가인 닥터 눈코익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성형나면 대박나는 경우에 대해서 부위별로 간단히 설명해 보면서 케이스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장 수술 빈도수가 높은 눈부터 보실게요. 사실 눈에서는 안과 골격의 구조에 따라서 한계점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골격의 폭 자체가 좁아서 꼬막눈이라고도 하는 작은 눈의 경우에는 수술로 아무리 최대한 키운다고 해도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박이 나려면 골격적으로 한계점이 없어야 돼요. 대박이 나는 눈이란 어떤 눈이냐? 눈이 아주 작은데 그 작은 이유가 늘어진 피부가 심하게 덮고 있는 눈, 그리고 졸린 눈으로 인해서 눈을 개슴츠레 뜨고 있는 느낌이라 인상이 안 좋고 이마를 많이 쓰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단, 피부를 들춰보거나 눈을 세게 떠봤을 때 그 안에 왕눈이가 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피부를 올려보세요. 만약에 왕눈이가 숨어 있는지 체크해 봤을 때 왕눈이가 숨어 있다, 그러면 대박날 눈입니다. 성형외과 홍보사진 중에서 매물만 했는데 눈이 엄청 커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수술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원래 피부 밑에 큰 눈이 덮여 있어서 작아 보였던 거고, 이런 경우 쌍꺼풀 수술로 피부만 걷어 올려도 대박이 나는 거죠. 여기에 만약 트임까지 병행하면 아주 시원하고 아름다운 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의사 입장에서도 간단한 수술로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참 고마운 분이에요. 다음은 코. 일단 기본적으로 코 수술로 교정이 불가능한 비율적인 문제가 없어야 돼요. 코가 위치한 중안면의 길이가 길다면 콧대를 낮춰서 코를 덜 길어 보이게 하든지, 코끝을 들어 올려서 약간 들창코 느낌을 만들어서 코가 덜 길어 보이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아쉬운 선택을 해가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대박 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피부가 부족해서 높인 코끝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박이 나는 코는 어떤 코냐? 일단 비율상 얼굴이 약간 동그랗고 계란형에 가까우면서 상, 중, 하면의 비율이 1대1대1. 여성분의 경우에는 하면인 턱이 좀 작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코는 차라리 피부 여분이 있도록 낮고 퍼져 있는 코가 유리해요. 남는 건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코가 못생겼어도 피부가 너무 두껍지 않아야 돼요. 두꺼운 피부는 코 수술로 교정이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체크하는가? 면봉으로 코끝을 전방으로 쭉 당겨봤을 때 잘 당겨지고 코끝의 대략적인 모양, 그리고 코, 입, 턱이 이루는 선의 느낌이 상당히 개선되고 아름답더라. 이러면 대박이 날 코예요. 필요한 재료는 부족하면 늑연고를 써서라도 확보하면 돼요.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성공만 하면 뭐예요? 나중에 변형이 생기고 코끝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코끝 구조는 반드시 자가주직으로 해야 한다. 이 점 명심하세요.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대박이 나는 수술 하나가 있어요. 바로 지방이식입니다. 생각보다 수술도 너무 간단해서 요즘에는 부담없이 수술하시기도 하고, 수술 시간이 30분 내로 상당히 짧아요. 살이 없어서 헬스케 보이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빈해 보이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이식만으로도 간단히 볼륨을 채우고 경계를 매끄럽게 다듬어주면 너무 아름다운 느낌이 나거든요. 지방이식으로 대박이 나려면 일단 얼굴의 전체적인 굴곡이나 비율이 나쁘지 않아야 돼요. 지방이식의 한계점은 만약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거나 사각턱뼈가 돌출되어서 얼굴에 굴곡이 있는 경우에는 꺼진 부위를 채워넣는 것 자체가 얼굴을 더 넓게 만드는 하향평준화의 과정이거든요. 굴곡은 줄었는데 얼굴이 더 넙대대지고 예쁘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이식으로 대박이 나려면 우선 쓸 수 있는 지방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굴이 말라서 골격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분들은 쓸 지방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숨어있는 지방을 찾아보세요. 마르신 분들도 여성분의 경우에는 승마살 부위, 남성분의 경우에는 복부 부위에 지방이 숨어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 지방이 하나도 없다, 빼서 쓸 지방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대박이 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없는 내용이 있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성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박이 날 수 있는 수술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대박이 나는 얼굴, 대박이 나는 성형, 그게 정해져 있을까요? 사실 그건 본인의 시작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주관적인 만족도나 최종적인 결과치에 따라서도 모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던 성적 20점 받던 친구가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80점이 되었어요. 무려 60점이나 올다니 대박이죠. 원래 성적이 90점 받던 친구가 학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이 됐어요. 100점 만점이라니까. 진짜 대박이죠. 사실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원래의 외모가 상당히 나빠야 돼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래의 점수가 꽤나 높아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진로를 결정한 친구가 원래 30점을 맞다가 노력해서 70점을 맞게 됐어요. 점수가 고작 70점이라니 안타까울까요? 아니죠. 대박이에요. 칭찬해야 됩니다. 외모가 중요한 가치가 아닌 분이라면 굳이 100점 될 필요 없어요. 외모가 100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도 100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형은 하얀 도화지에 윤곽, 눈, 코, 입을 새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대박이 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지금 얼굴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컴플렉스인 부분을 의료진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서 목표치를 세우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대박나는 성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